5월 16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를 보거나 아니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낸 미 증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던 하루였었는데 한마디로 좀 용두사미로 좀 끝난 듯한 느낌입니다. 미국 시장 폭락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 오른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필요 없고요. 시장이 매일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시장이 매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장 끝났으니까요. 내일장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내일 시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가 소재 국산화의 천병. 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IT 쪽에서 아무리 강국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있네요. 스마트폰 안에 보더라도 여기에서 부품적으로 우리나라 거 말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껴야 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국산 부품의 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소재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일본의 어떤 수출 제재 영향으로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을 명을 보기 전에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리원이고 이 기업이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4개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아마 보시면 저는 시장이 폭락만 안 나오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리원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종목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네요. 네, 주식 IT 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기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을 보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거를 사서 내가 충분히 즐겁게 기쁘게 기대감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TMA 제조 기술 태양광 소재도 공급을 하고 반도체, LED 다 공급을 하거든요. 이 TMA라는 것은 트라이메탈 알루미늄이라는 약자인데 태양광, 반도체, LED 이 3개를 다 전구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전구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기 전에 앞서서 형성된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반도체, LED 3개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 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LED 전구체 쪽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캐파가 사실 막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양 HK 전구체 매출 급증 기대. 요게 아무리 그 반도체 쪽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HK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최고의 투자 포인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반도체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보시면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럼 자세히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매출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이 거의 50%를 쉐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는 이제 전 세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 태양광 요즘 좀 약간 좋진 않지만 원자력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좀 매출 구성이 잡혀 있다. 반도체가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앵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업계 최초 HKMG 공정 적용 고용량 DDR5 메모리 개발. 무슨 뜻일까요? 이 DDR5라는 것은 지금 PC를 맞추는 분들은 사실 DDR5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삼성전자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DDR4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D램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HKMJ 제가 아까 전에 썼던 HK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DDR5의 어떤 그 IR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다 똑같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 이제 PSIO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폴리실리콘 옥시 나이트레이드라는 단어인데 풀어서 쓰면 그게 이제 HK가 이제 하이K라는 물질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 DDR5를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도 쓰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DDR5의 세계 최초로 하이K 물질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하이K와 관련된 걸 만드는 회사를 사면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사업 그 홈페이지나 IR 자료에서 나온 건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K 전구체를 이미 이 레이크 머티리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DDR5는 소켓 부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ISC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쪽 부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한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DR5에 이제 신재체 소재로 하이K 전구체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만든다. 그럼 이 하이K를 바꿨을 때 뭐가 좋아지냐? 우리가 보통 반도체나 핸드폰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게 발열이랑 전력 사용량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저전력에서도 훨씬 좋은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 하이K이고 그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만든다. 그러면 아무리 그러면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좋아져야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레이크 머티리얼즈 실적인데 19년도에 25억, 재작년이죠. 20년도에 45억, 작년에 200억.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으면 메리트가 없죠.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주봉으로 한 2, 3년 정도 보면 2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펙으로 들어온 기업이라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사실 뭐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한 1년치 정도 되거든요. 1년치 동안 거의 오른 게 없지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폭락이 나왔을 때 좀 안 떨어지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대기업 반도체 IDM들이 어떤 물질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소재를 적용 시작하면 그것들을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크게 어떤 라이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장이 좀 약간 혼란스러워서 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관심을 이미 받고 있고 실적으로 그 관심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크게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격 일단 뭐 이렇게 길게 보는 방송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5,500원 목표가 잡고요.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실적도 탄탄하고 HK 전구체에 대한 매출도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좋을지 이번 주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테마와 관련돼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이 시간까지 테마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시장이 여기 빠지는 거 초입이다. 시장이 반등 주더라도 그건 단기 반등이고 시장이 앞으로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올해 최저치랑 거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줄 때는 다른 데를 좀 세게 주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그게 단순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니면은 이제 악재가 모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올 것이다. 이제 앞서서도 뭐 서머 랠리라는 단어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서머 랠리는 왜 있냐면
외국은 이제 휴가를 막 한 달, 두 달씩 가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놓고 여행을 가버려요. 휴가를.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어. 네. 그걸 서머레일이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FED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FED 와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금리를 앞으로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뭐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퍼센트로 이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뭐 연준이 3%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확률이 굉장히 뭐 75%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뭐 3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ED 와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빅스텝을 한 번 더 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역시 지금 거의 가능성 없을 정도로 이제 확률적으로 거의 확률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좀 돼 있긴 한데 뭐 시장은 뭐 예측 불가능하긴 한 거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안도 랠리를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시장의 색깔은 뭐 외국인들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종, 주도 업종분들은 기관이 만드는 측면이 좀 많긴 한데 지난주 말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그냥 잠잠히 들었어요. 7주 연속 매도에서 매도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조금 괜찮아졌고 선물 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약간 뭐 기대치보다 나빠서 그렇지 뭐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시초가에서 많이 빠졌을 뿐이지. 사실 그런 시장이 더 안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 진정 국면이 진행 중이다. 요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뭐 어떤 포탈 쪽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FED 와치나 이런 사이트들이나 뭐 어떤 샌프란시스코 연준 같은 거는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주식을 조금 더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하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거의 다 주가 하락 부분에 좀 포함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다.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 두 개 중에 저한테 하나 선택한다라고 하면 두 개는 둘 다 아니고요. 전 여기서 시장이 횡보만 해줘도 올해 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장이 횡보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선을 그으면서 약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포인트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지 스탑일지 고엔스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일단 인터넷 대표주 오늘도 빠지지 않았고요.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네, 요즘 계속 언급되고 네. 있는 인터넷 대표주가 자리를 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풍력에너지, 의류주와 콘텐츠, 의료기기, 편의점, 탄산가스와 여름 관련주, 그리고 사료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마음이 상당히 조금은 많네요. 괜찮은데요. 여기서는 먼저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네, 네. 그래도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CS 윈드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다 그러면은 저 기업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 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인데 그 풍력 쪽에서 이제 테슬라급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하나가 이제 베스타스라고 전 세계 1위 풍력 발전 1위 기업이 있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CS 윈드랑도 합작 회사를 갖고 있고 그 베스타스의 주가를 보면 지금 CS 윈드는 그거 대비해서 잘 버티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CS 윈드가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한 10배거 정도 수익률 좀 나왔죠. 실제로 10배까지 오르면서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그 다음에 폭락을 야기시킨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풍력, 뭐 수력은 뭐 어차피 뭐 뺀다라고 하더라도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원자력 이것은 세계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풍력이 그렇게
많이 어떤 지어지는 측면은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풍력 쪽에 어떤 풍력은 이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라고 좀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면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았던 해가 불과 2, 3년 전인데 이제는 탄소 제로로 어떤 뭐 소형 원전까지 치고 나오면서 이 풍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시장에서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기업이 물건이 잘 팔려도 공장을 증설을 해버렸는데 그 물건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면 그 공장을 증설하는데 들어간 돈은 굉장히 나중에 리스크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도 증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뭐 터키발 뭐 좋은 뉴스도 하나 수주도 있긴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이 풍력이 막 크게 움직일 자리는 아니다라고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그렇게 두기는 시절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베스타스 주가가 여러분들도 뭐 CS 윈도 갖고 계신 분들은 베스타스 주가를 한번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베스타스 주가가 좀 아직은 바닥은 좀 안 잡았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 보통 반등 주고서 좀 약간 턴을 했을 때 CS 윈드도 뭐 여기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본격적인 막 상승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베스타스 주가가 먼저 그 위쪽으로 턴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뭐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네. 풍력에너지 개발에도 영향이 계속 쇠가 굉장히 더해질까요? 많이 들어가죠. 네. 일단 이 구조를 알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방금 질문 주신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CS 윈드인데 풍력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풍력 타워 만드는 거 이제 후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는 어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타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주를 한쪽에서 원자재는 거의 대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는 CS 윈드가 있는 타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CS 윈드는 베스타스의 주가도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이제 영화관 사업이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콘텐트리에서 영화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영화관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네. 비싸요. 자, 일단 뭐 OTT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주가 뭐 전일은 몰랐죠.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뭐 올라도 반등 같지 않은 반등을 보일 정도로 넷플릭스가 지금 가입자가 한 8천만 명이 좀 넘죠. 근데 일단 넷플릭스가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뉘앙스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제작사들한테 꼽아주는 어떤 투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이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큰 어떤 OTT가 우리나라 이제 단독으로는 안 들어오고 웨이브랑 합작으로 들어오는데 왕자의 게임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는 왕자의 게임을 보려고 동생한테 야 왕자의 게임 재밌냐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래. 그래 넷플릭스를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넷플릭스 없더라고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왓챠에 있고요. 만든 쪽에서는 HBO가 만들었는데 그 HBO가 이제 HBO는 이제 케이블까지 다 합치면 가입자 수가 1억 명이죠. 일단 그 부분 이제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토종 OTT라고 할 수 있는 뭐 티빙도 OTT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적자가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제작사들한테 막 외국처럼 뭐 한 편에 뭐 몇백억짜리 영화 같은 어떤 미니 시리즈를 만들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징어 게임도 사실 굉장히 적은 그 투자 금액으로 굉장히 잘 만든 건데 이 K 콘텐츠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에서 하나 터져야 되지 이쪽 그 콘텐츠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아마 그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스페인 미니 시리즈인데
넷플릭스 역사상 아마 탑 10위 안에 드는 그 시리즈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너무 길어갖고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판이 나오긴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얼마만큼 어떤 뭐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긴 한데 리메이크를 한 게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 지정생존자라고 우리나라에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게 있었었는데 그냥 뭐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가 버렸죠. 근데 종이의 집은 워낙에 이게 메가 히트작이라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파괴력이 있을지 그 다음에 공개가 됐을 때 와 이거 원작보다 더 재밌네라고 그러면 이제 OTT 어떤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뭐 VFX, CG 관련 기업들 막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 올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조금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영화관 관련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뭐 터키발 리스크가 아직도 뭐 전혀 그 해결이 안 됐긴 했습니다만 CGV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막 예전처럼 뭐 OTT 기업들이 시장에서 뭐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뭐 올라오고 그런 시절은 분명히 아닙니다. HBO의 어떤 향후의 행보를 좀 지켜보고 사실 분들은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은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OTT를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볼 게 없어서 구독을 해지한다. 약간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입자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여담이지만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볼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핫한 것만 찾아서 보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혼자 보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친구분들이랑 네,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은 없긴 한데 OTT 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OTT 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제 넷플릭스가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넷플릭스가 아무리 감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전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저개발국에서 넷플릭스 아직 안 보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좀 저가 정책, 광고를 틀면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 틀면서 굉장히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뭐 전 넷플릭스가 볼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그래서 OTT 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뭐 매수의 기회죠. 하지만 반등이 언제 오느냐가 그게 중요하겠죠. 네, 가입자 감소에 따라서는 주가는 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보는 게 가입자 나을까요?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게 매수의 반등을- 기회다. 오, 네.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7번째 있는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이 관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CU 있는데 편의점이죠,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엔데믹의 진정한 수혜주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수혜주가 더 컸죠, 제가 봤을 때는. 오. 왜 그러냐면 네. BGF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1분기. 거기에 한몫하셨을걸요? 맞아요. 왜죠? 저도 이제 편의점 가서 자주 구매를 하니까 그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마트가 닫아서요? 그죠? 키트. 네. 진단 키트가 이 편의점들의 1분기 매출에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키트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식료품값,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는데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CJ나 대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이 가격적으로 아직은 이렇게 뭐 오르는 기미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이제 뭐 1인 가구들은 뭐 식용유를 하나 사더라도 편의점에서 많이 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뭐 어떤 식용유를 한 달에 한 번 산다라고 그랬을 때 뭐 2번 사지는 않지만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올라가고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100리터를 넣더라도 뭐 이 기름값이 올라가서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면 넣는 양은 똑같지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저는 엔데믹, 뭐 코로나가 풀려서 편의점이 수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약간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안 가고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안 가는 사람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 안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는 1분기에 진단 키트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긴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과연 사람들이 밖에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편의점 실적이 좋아질까? 뭐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그게 막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좀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지만 뭐 엔데믹의 어떤 수혜주다, 뭐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요건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입니다. 막 크게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지금과 비슷하겠다.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거 좋아진 실적 갖고 편의점주를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동종업체인 GS 리테일은 네, 왜 쌍두마차죠. 이렇게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편의점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GS나 CU나 실적이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 점퍼수도 비슷하고. 근데 배달의 민족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이거 사려나가기 귀찮네. 그럼 비마트라고 있거든요. 비마트라고 네. 이제 뭐 10,000원인가요? 채우면 갖다 주는데 GS 보면 이제 동네에 보면 GS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 GS 슈퍼마켓 같은 걸 거점으로 요기요에서 거의 접으려고 했던 요마트라고 있어요. 요마트. 비마트라고 똑같은 거죠. 배달의민족 마트랑 똑같은 거죠. 그 요마트를 GS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런칭은 안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 준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금 실적이 흔히 속된 말로 좀 까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좀 약간 적자가 많이 나서 편의점 자체는 괜찮았어요. 편의점 네. 자체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그 어떤 우리가 보통 GS 리테일의 디지털 사업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요마트 배달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편의점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 이제 이 디지털, 요마트 쪽 관련돼서 적자가 좀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쌍두마차였지만 GS 리테일은 다른 사업부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조동아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네. 했는데요. 이제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영향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사조동아원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상한가 스탑일까요? 갔으니까 당연히 고의견을 드리는데 갖고 계신 주주분들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제재를 한다. 일단 국가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한 물건들은 수출한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서 단 밀가루 요 하나를 안 들어와도 10월 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도에서 밀가루를 수입을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100톤을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를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 50톤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한 40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나머지 한 5톤 정도, 나머지 이제 짜잘짜잘하게 인도에서는 거의 수입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도에서 수출을 안 하면 이 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산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맞는데 밀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언제 심냐면 겨울에 심거든요. 밀을. 네. 초겨울에 심죠. 11월 달 정도에 심는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봄에 5월 달에 모내기 하잖아요. 네. 모내기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파종 시기가 이미 좀 지나갔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조동아원이나 지금 음식료 업종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도 1,00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주주 입장으로서는. 하지만 테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대상 주식을 한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요런 곡물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2011년도에 한번 좀 왔었어요. 네. 이게 대상 차트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옮기고 있어요. 대상 차트 2011년도 차트를 한번 보면 월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이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면 대상 차트 보시면은 곡물 파동이 사실 2010년도 전후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2011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뭐 밀가루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수입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만드는 것 기업들보다도 우리가 보통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이게 아마 2011년도일 거예요. 대상 차트인데 2011년도서 월봉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뭐 CJ, 제일제당, 대상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우리가 밀을 수출해서 수입을 해서 뭐 가공만 하는 기업들, 그냥 흔히 밀가루만 만드는 기업들도 뭐 나쁘진 않지만. 딱 가격표를 그냥 딱 그 마트에다 찍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올라야지 실질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어떤 메가 트렌드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상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가격 전가력이 안 나오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데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제일제당, 풀무원 시장에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기업으로 뽑은 기업이 풀무원이에요. 근데 풀무원도 아직 뭐 그렇게 뭐 꽁냥꽁냥 거리고 있는데 거의 움직임이 좀 없죠,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성 기업들 말고 앞으로 이게 음식료 곡물 대란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격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기업들 있죠. 뭐 CJ, 대상, 풀무원 이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밀가격도 폭등하면서 국제 식물가 이렇게 조금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국제 식량 가격은 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가격이 안정화가 되려면 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뭐 수요가 많은 시장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뭐 제가 답을 할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곡물도 가격도 올라가는데 한계는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금 같은 경우는 금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막 금을 막 있는 돈으로 다 사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 같다 막 사재를 할 수 있죠. 근데 식료품은 이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막 밀가루를 막 사놓고 사재기를 할 거야. 뭐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없거든요. 묵혀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급이 안정이 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 언제 끝나냐? 모르죠. 네, 모릅니다. 네. 푸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공급이 안정화되면은 조금 국제 식량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랭크된 레이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자막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삼성전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5% 16만 원. 네. 좀 길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삼성전기, 뭐라고 그래 LG 이노텍,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굉장히 많이 올라간 해가 이제 2009년도였었거든요. LED 해라고 해서 네. 이제 삼성전기를 보다 보면 딱 단어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 MLCC 하나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기판도 있고 다 많지만 MLCC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삼성전기 가격이 올라갈 텐데 제가 MLCC 가격을 최근에 좀 약간 체크를 하진 못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큰 어떤 리스크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비중 15%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포트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중 큰 종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차트라고 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트레이딩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삼성전기를 저는 아주 크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셔라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한데 MLCC 동향을 계속 보시면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홀딩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2만 원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비중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50%에서 네. 화끈하시네요. 네.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꼽은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반도체 제조사는 어딘가요? 하이닉스가 꼽혔고 가장 싼 통신기업 SK텔레콤이 꼽혔고 가장 싼 에너지 기업 유틸 기업은 한국전력 우리나라 기업 세 개가 다 꼽혔었는데 제가 삼성전자 설명해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토요일 날 끝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 보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삼성전자와 사실 맞비교는 힘들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내용이나 사업의 방향성이나 무슨 D램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그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는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환율 안정을 좀 기다리자. 지금은 환율 안정이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그냥 사도 되는 가격이긴 한데 약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접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완벽하게 좀 최고점을 예상을 할 수는 없죠. 환율이 최소한 1,2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하고 사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라고 제사 지내도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SK하이닉스는 환율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 또 공식 밴드가 있다고. 네. 시청자 여러분 잠깐 한 1분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이랑 이제 검색어가 있는데 검색어를 치시면 아침에 제 이름을 치시면 검색어를 치시면 아침에 이제 살만한 종목군들 시작 전에 굉장히 호재가 나온 기업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또 시장 상황을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거든요. 네이버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 제 이름 검색하셔갖고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